내가 처음 조용함의 힘을 깨달았던 것은 젊음의 한가운데서였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에 이르러서야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깨달음의 씨앗은 늘 젊은 시절에 심어진다. 다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20살 무렵 누구보다 말이 많았고 누구보다 앞서가고 싶었으며 누구보다 빨리 인정받고 싶었다. 그 시절에 나는 세상이 시끄러운 만큼 나도 시끄러워야 살아남는 줄 알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묻히고 나서지 않으면 뒤처지며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인생은 이상하게도 내가 가장 떠들던 시기에 가장 많이 흔들렸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불안했고 많은 말을 하고 돌아온 밤이면 오히려 더 공허했다. 젊은 연구자로서 치열한 경쟁 속에 있던 어느 날 나는 나보다 훨씬 말수가 적은 한 선배를 유심히 보게 되었다. 그는 회의에서 거의 말하지 않았고 성과를 과장하지도 않았으며 늘 한 발 뒤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았다. 소란이 커질수록 그는 더 조용해졌고 모두가 흥분할수록 그는 더 느리게 판단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선택은 대부분 옳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다. 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결국 중심에 서는가? 왜 소리를 줄인 사람이 오히려 멀리 가는가? 세월이 흐르며 나는 그 질문의 답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시끄러운 사람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흩뿌리지만 조용한 사람은 에너지를 안으로 모은다. 전자는 빨리 달리지만 쉽게 지치고 후자는 느리지만 오래 간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어렴풋이 배웠다. 100년을 넘게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다. 조용함은 성격이 아니라 선택이며 나약함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소리치고 싶어지는 순간을 맞는다. 억울할 때, 불안할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마음은 자연스레 시끄러워진다. 그러나 그때 한 박자 멈추어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젊을수록 외부의 소리에 반응하고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지금의 한국 사회는 내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요란하다. 비교는 일상이 되었고 성과는 즉시 증명되어야 하며 침묵은 무능처럼 오해받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년 이후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너무 늦어서가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남의 인생에 길을 빼앗기고 타인의 속도에 마음을 내주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정작 자기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이제 100살을 훌쩍 넘긴 노인의 자리에서 말할 수 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미 많은 싸움을 지나왔고 더 이상 불필요한 전투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젊음이 소리로 자신을 증명한다면 성숙은 침묵으로 자신을 지킨다. 인생의 전반부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시간이라면 후반부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의 시간이다. 그리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고요다.
조용함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깊이 바라보겠다는 선언이다. 내가 젊은 시절 그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덜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늦게 알았기에 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인생에서 진짜 힘은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온다. 당신이 지금 조용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비로소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교수로 살아온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갈라지는 순간을 가까이에서 보아왔다. 강단 위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연구실에서 젊은 학자들과 밤을 새웠으며 사회 곳곳에서 성공과 실패의 얼굴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그 긴 관찰 끝에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다.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재능이나 출발선이 아니라 소란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다루는가에 있었다는 점이다. 젊을 때는 재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앞서고 눈에 띄는 사람이 기회를 잡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듯하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나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았다. 젊은 시절 그렇게 화려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어느 순간 방향을 잃었다. 반대로 초반에는 눈에 띄지 않던 말이 적고 묵묵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졌다. 한 제자가 떠오른다. 그는 학부 시절에도 대학원 시절에도 늘 뒤쪽에 앉아 조용히 필기만 하던 학생이었다. 발표를 시키면 목소리는 작았고 토론에서는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그가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 걱정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흐른 뒤 나는 그가 한 조직의 핵심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신뢰받았고 빠르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나 자기 리듬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반면 늘 주목받던 또 다른 이는 중년에 들어서며 급격히 무너졌다. 그는 항상 앞서가야 했고 늘 더 큰 성과를 보여야 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을 몰아붙인 결과 어느 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조용히 버텨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소음이 사라졌을 때 자신을 붙잡을 힘이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조용함은 후퇴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한국 사회는 특히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우리는 성과를 빨리 증명해야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중년이 되면 더 조급해지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커진다. 그러나 내가 수십 년간 관찰한 결과 중년 이후 인생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외부 평가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고 감정의 파동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용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재정비한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그는 자신의 속도를 점검하고 남들이 흔들릴수록 그는 기준을 안으로 가져온다. 이런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이 된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얼마나 빠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100년을 넘긴 나이로 말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과 끝내 무너진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지 않는 절제,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에 반응하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남들이 떠드는 동안 자신의 삶을 조용히 쌓아가는 인내.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에 도착한다. 인생은 결국 소리가 잦아들 때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그 순간에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 나는 그 사실을 수많은 인생을 통해 확인해 왔고 이제는 확신에 가깝게 말할 수 있다. 조용함은 약자의 선택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혜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나는 감정이 인생을 얼마나 교묘하게 흔드는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젊을 때는 분노도 열정이라 착각하고 불안도 추진력이라 믿으며 초조함마저 성실함의 증거처럼 여긴다. 그러나 수십 년을 지나 100년을 넘겨 살아보니 그 모든 감정은 방향을 잡아주기보다는 방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인생의 굴곡 대부분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건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생긴다. 나는 많은 중년의 얼굴을 기억한다. 사회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늘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성공했으나 마음속에서는 분노, 후회, 불안이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상황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 살고 있었다. 반대로 진짜 강한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앞자리에 앉히지 않았다. 감정은 늘 존재하지만 그 감정을 어디에 두느냐가 인생을 가른다. 내가 노년에 얻은 가장 큰 통찰 중 하나는 이것이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자리를 바꾸어라. 감정이 행동에 앞에 서면 인생은 흔들린다. 분노가 앞서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불안이 앞서면 결정이 급해지며 두려움이 앞서면 걸음을 멈추게 된다. 그러나 행동이 먼저 서고 감정이 그 뒤를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행동이 기준이 되면 감정은 조절 대상이 되고 인생은 다시 중심을 되찾는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간 관찰한 현실이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 중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감정을 사실로 믿어버린 것이다. 지금 불안하니 실패할 것이다. 화가 나니 관계를 끊어야 한다. 두려우니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결론은 대부분 감정이 앞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온다. 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 감정이 나를 이끌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감정을 이끌어야 하는가? 동양의 오래된 가르침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겨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다. 나는 이 문장을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단호히 말할 수 있다. 중년 이후 인생의 승부처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소득이나 지위보다도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다. 조용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관찰한다. 화가 나면 숨을 고르고 불안이 오면 시야를 넓히며 두려움이 밀려오면 시간을 벌어준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나는 노년에 들어서야 알았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를 줄이고
관계를 지키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삶을 깊이 존중하는 사람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소한 일에 인생을 걸지 않고 큰 흐름을 본다. 그래서 노년의 조용한 사람들은 말수가 적어지지만 존재감은 커진다. 그들은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쉽게 자신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내면의 중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며 단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나 조용함 속에서 자란다. 당신이 요즘 감정이 잦아들고 있다면 그것은 삶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거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시간이다. 그 안정이야말로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손에 쥐게 되는 가장 값진 힘이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거창한 결단도 세상을 놀라게 한 성취도 아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반복했던 아주 조용한 선택들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번쩍이며 찾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인생을 완성하는 힘은 늘 느리고 조용하게 작동했다. 소리 없이 쌓이고 기록되지 않으며 박수받지 않는 시간들 말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년을 보았다. 어떤 이는 은퇴와 함께 공허에 무너졌고 어떤 이는 늦은 나이에도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그 차이는 명확했다. 평생을 결과로만 살았던 사람은 과정이 끝나자 방향을 잃었고 과정 자체를 견디며 살아온 사람은 끝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조용히 반복해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붙잡고 있었고 늘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던 사람은 침묵 앞에서 허무해졌다. 중장년 이후의 삶은 젊은 시절의 연장이 아니다. 전혀 다른 국면이다. 이 시기의 인생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고 과시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안한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이려 애쓰고 뒤처졌다는 생각에 조급해진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인생은 늦지 않는다. 다만 조용해질 뿐이다. 그리고 그 조용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깊어진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 시간 속에서 책을 펼친 사람은 생각이 깊어지고 하루를 정리한 사람은 마음이 단단해지며 감정을 다스린 사람은 관계를 잃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즉각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할 것이다. 참 안정된 사람이라고, 갑자기 달라졌다고. 하지만 당신은 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의 선택이었는지를. 노년에 이르러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것은 젊을 때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조용히 쌓지 못한 시간이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중심을 놓쳤던 순간들이 후회로 남는다. 반대로 남들이 몰라줘도 스스로를 배반하지 않았던 시간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 그 자산은 돈도 명예도 아니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다.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은 가장 요란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사람이다. 그는 외부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일 때 더 성실하며 결과보다 과정을 신뢰한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결국 도착한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인생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조용히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증거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은 당신을 낡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깊게 만든다. 깊어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쉽게 길을 잃지 않는다. 100년을 넘긴 한 노인의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다. 인생은 결국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버틴 시간의 깊이로 완성된다. 조용히 버틴 사람만이 끝에서 웃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정직한 증명이다. 당신이 오늘도 말없이 걸어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길은 반드시 도착한다.